네, 안녕하세요. 대관령바람입니다. 제 포트는 대부분 제가 만든 영상에서 거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. 애플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높은 비중으로 이 포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이 나이키인데요. 오늘은 나이키의 2022년 4분기 실적 및 이 연간 실적과 그리고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업데이트를 하려면 당연히 이 나이키 사큐 컨퍼런스 콜에 접속을 해야겠죠. 이 온라인에서 듣다 보면 이 많은 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데요. 역시 히어링의 길은 이 멀고도 험한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이 좋은 사이트들이 많아서 이 컨퍼런스 콜의 스크립트들이 배포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스크립트를 보면서 보완을 했습니다. 나이키의 2022년 회계연도 이 4분기 실적, 그러니까 이 3월부터 5월 실적을 먼저 업데이트하면 이 나이키의 4분기 실적은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%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런 하락과 더불어서 이 재고 자산 증가 및 이 공급망 혼란 이슈, 그리고 이 중국 매출 감소 등 여러 가지 투자자들의 센티를 흔드는 이 요소들이 있었는데요. 이 차분히 한번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2년에서 이 3년 사이 나이키에서는 이 기존의 홀세일 판매 전략에서 방향을 대전환하면서 이 중간 유통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이 나이키 다이렉트 세일즈를 늘리고자 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가 있었던 4분기에도 이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이 7%대 성장을 하면서 그 동력을 이어나갔습니다. 연간 전체적인 세일즈 세그멘트별 숫자를 보시면 이 나이키 다이렉트의 매출 성장세는 이 전년 동기 대비 24%로 이 매출 규모에서 이제 홀세일 70% 수준까지 올라왔고요. 이 나이키는 장기적으로 이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을 주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또 새롭게 발표된 자사주 매입 계획을 한번 보면 나이키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4년 동안 앞으로 180억 달러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7월 5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11.25% 정도를 이 매입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당 EPS를 올리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나이키 전체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467억 달러를 보고를 했고 전년 대비 5% 성장을 이뤄냈습니다. 467억 달러 매출은 한화로 61조 2470억 원인데 이게 참 신발 가게 회사치고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.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은 18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% 성장을 하면서 이 나이키의 매출 구조에 장기적인 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손익계산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출은 보시는 것처럼 5% 늘면서 이 467억 달러 매출을 올렸고요. 이 원가는 이 3% 늘면서 매출 원가 비중은 현재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이 잘 유지 중입니다. 이 매출 총 이익이 늘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로스 마진 40%대는 계속해서 나이키가 올려온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. 중요한 건 이 지속적인 매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냐 없냐가 저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순이익은 전년 대비 6% 증가를 해서 이 60억 달러 정도의 순이익을 냈는데요. 현재 시가총액으로 볼 때 수익 대비 한 26배 수준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비쌀 수도 있는 가격일 것 같은데 이 나이키는 수익 가치와 더불어서 이 프랜차이즈 밸류까지 반드시 더해줘야 하는 기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사실 문제는 이 운용 비용과 이 간접 비용에 있습니다. 이 나이키가 유통 과정을 줄이면서 이익의 질을 올리려고 이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 생각보다 간접비 비용 증가폭이 적지가 않고요. 이 비용의 절대 규모 또한 이 매출액 대비해서 20%를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이 나이키는 간접 비용 증가의 원인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회사들은 참 이 전략적이라는 얘기를 좋아하죠. 높은 이 테크놀로지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
이 나이키 다이렉트 매출에서 나오는 다양한 비용 증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물론 매출 확대를 위한 투자는 좋습니다. 다만 현재 여러 투자들을 하는 목적 자체는 궁극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이 다이렉트 매출을 늘려서 OP 마진을 늘리자, 이게 목적인데, 간접비 통제가 안 된다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키 투자자들은 향후 2, 3년 동안 이 간접비 비용 통제를 나이키에서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. 앞서 영상에서 살펴본 대로 온라인과 앱에서 여러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요. 버추얼 패션 플랫폼과 이 로블록스에서 나이키랜드 등을 구축하는 것은 모두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봐야 합니다. 4분기 실적 부진과 연간 실적 부진에 한몫한 지역은 역시나 중국입니다.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% 실적으로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9%의 실적을 냈습니다.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이 나이키가 중국에서 매출이 어렵고 중국 내 안타 등과 같은 브랜드의 매출이 이 플러스 성장인 것에 반해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이키가 헤게모니를 잃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의견이 주류입니다.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째로 이 나이키의 주요 생산망은 베트남에 몰려 있고 신발은 거의 절반가량이 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을 겪어왔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이키는 중국에만 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여러 지역, 모든 지역에 전 세계를 상대로 제품을 서플라이 체인을 돌려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 3월부터 5월까지 지속되는 봉쇄를 겪었던 이 상하이처럼 이 나이키가 넘버원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일선 도시에 이 제품 공급과 수요가 둘 다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 나이키의 이번 분기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재고가 25% 이상 늘었다고 우려들을 표했는데요. 60조 원을 파는 회사가 그동안 공급망 이슈로 제대로 재고가 없었는데 10조 원도 안 되는 전체 재고는 여전히 저는 안전재고 수준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에서의 분기 실적 부진은 이것이 추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지 향후 계속 팔로업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해라고 한다면 주가는 상당폭 그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이 너무나 재밌는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을 직접 보시면서 이 포인트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이키는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역사상 이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했습니다.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제품 생산량이 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2023년 회계 기준 때 이 매출은 이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회사야 라는 이야기죠. 나이키의 가장 큰 장점을 다시 한번 컨퍼런스 콜에서 정리를 했는데, 나이키는 독보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 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있어서 강력한 소비자 브랜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리고 전 세계 12개 주요 도시에서 모두 나이키는 쿨하고 좋아하는 브랜드 넘버원을 마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. 여전히 이 나이키는 이 성장하는 브랜드라는 거죠. 앞서 이 간접 비용 증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나이키는 많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큰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전년 대비 매출 규모로도 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저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 ERP 관련 업데이트였습니다. 팬데믹으로 공급망 관련 이슈로 나이키도 분명 러닝 포인트가 있을 것이라고 앞서 제가 나이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, 나이키는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이 전체적인 공급망의 속도와 민첩성을 높이기 위한 이 새로운 ERP 시스템을 런치를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. 올해까지 이 시스템을 시험하고 이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 타임라인을 가져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중국 시장도 중국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중국 소비자와 더 다이렉트로 연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 활동은 필연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기업이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는 데 변수로 작용하지만,
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곧 기업에 보이지 않는 퀄리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 발표에서는 나름대로 의문점은 조금 해소가 되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 나이키의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저 시기 이후 코비드19를 겪으면서 나이키는 매출 규모를 드디어 이 400억대로 2021년 회계 기준에 끌어올렸고요. 2022년 회계 기준에는 460억대까지 매출에 도달을 했습니다. 주식 투자는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기업과 오래 동행하는 게 유리한데 저는 그 기업 중 하나가 이 나이키가 아닐까 합니다. 그 와중에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한 상황이니만큼 투자자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나이키 투자자로서 장기적으로 제가 노리는 바는 내가 이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돼야 주가 변동과는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수익을 매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. 그러려면 이 회사의 가격이 싸야 하고요. 매수 가격이. 이 좋은 기업은 그런데 일시적인 내 외부 변수로 주가 하락을 맞이하는 것 말고는 싸게 살 기회가 없습니다. 좋은 회사가 싸게 거래되는 거는 평상시에는 있을 수가 없죠.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 최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 나이키라는 기업의 주식 매수에 좋은 공부 기회를 주고 있는데 나이키가 지금처럼만 성장을 해준다면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2025년 정도 가서는 아주 마음 편한 단계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 개별 주식을 보니까 개별 주식 중에서 나이키의 수익률이 가장 저조합니다. 마이너스 20% 이상을 찍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편한 이유는 그만큼 이 나이키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추가 매수를 하면서 기다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. 이미 배당 수익률의 일득값이 10년 내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$100 밑으로 나이키 주가가 만약에 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매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결론입니다. 회사 직원들이 오랜만에 저희들 모였는데요. 와프론을 가니까 선물로 하나씩 주더라고요. 트레일 러닝을 하는데 이 나이키 신발도 이렇게 사고 쇼츠도 샀고 이런 걸 보니까 이 나이키 걱정하느니 제 걱정이나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. 그럼 전 이 제약바이오 유튜버니까 다음 영상은 또 양냄새 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. 제 영상에 지속적으로 이 땡스챗이죠. 이 땡스챗을 보내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김종원님이라고 계세요. 김종원님은 제가 이 육성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주나 강릉 쪽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장에서 항상 장수하세요.